그래서 오늘은 이런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저는 조각가하고 별로 이렇게 뭐랄까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상한 거를 에스키스를 하든 뭐 드로잉을 하든 뭐 나름대로 스케치를 하든 해서 그걸 이제 실제 흙작업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그 옮기기 전에 그 단계를 잠깐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저는 돌 작업을 주로 하는 그 조각가인데, 네. 돌만 한 45년 이상 작업을 했어요. 네. 돌 작업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을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되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흙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는 한 30cm, 크게는 40cm, 50cm. 흙으로 만들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은 이제 그거를 속고 작업을 해요. 그 작게. 네, 한 3셋 정도. 3셋. 그 정도로 흙으로 만들어서 점토 작업을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머릿속에 있는 평면을 드로잉으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걸 입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각은 앞뒤 좌우에서 이렇게 다 조형적으로 조형성이 있어야 되고 제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고, 그거를 마음에 들면은 속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속고를 떠서 그걸 가지고 요거는 어떤 돌로 얼마나게 어떤 질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돌을 미리 정하는 건 아니네요. 돌을 미리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지금 이제 제가 가진 생각으로. 그래서 그 돌을 찾는 거예요. 그 어떤 거는 좀 자연스러운 돌도 찾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근데 이제 형태를 정해지면은 크기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갑자기 한 5m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5m 작업을 하는 조각가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재료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우리 관장님 제 작업실에서 오셔서 알지만, 안성 갔을 때 봤죠. 5m 뭐 6m 되는 작업도 이걸 해야 되겠다, 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막 저는 들어가요. 계획 없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크게 해야 될 거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뭔가가 좀 이렇게 하여간 느낌이 안 오고, 그렇지. 또 어떤 거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될 것도 있어요. 한 뭐 요만하게. 근데 이걸 크게 해놓으면 좀 허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건 제가 만들어서 하여간 드로잉을 해가지고 속고를 해서 흙 작업을 하고 속고를 해서 돌로 만들 때 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은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제가 작품을 구상하는 것은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작품 전 단계니까. 왜냐하면 저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분들처럼 어떤 그런 패턴으로 그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형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드로잉을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는 것을 좀 부족하지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를 위해서 좀.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뭐랄까, 이게 평면에서는 마음에 들었는데 입체에서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작업을 인간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인간의 어떤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어떤 인간의 그 원래의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 한 작가 자신도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완벽하지 못해도 깨끗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문제죠. 아니, 뭐 사람인데 다 깨끗할 수 없는 거고. 우리 한 작가가 추구하는 건 다 가족의 어떠한 그 성선설, 때묻지 않은 성선설.
그러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요즘에 살아오다 보면은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좀 가족적이고 어떤 가족을 배려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런 삶을 제가 잘 못 살아서 그런지 그런 걸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실제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요. 실제 이게 가족 사랑이 많은 거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그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자기 작업 하다 보면 가족이 좀 멀리 할 수도 있겠지만 작업에 너무 미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작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가족을 등한시하고 조금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업에 대한 열정 때문에. 네네. 좋게 얘기하면 열정인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요즘 되게 어설픈데 예술가하고 아무나 못 사는 거잖아. 그래서 예? 예술가가 부인이 됐든 예술가가 남편이 됐든 아무나 예.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니까. 누구만 없다는 평범한 예술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작품도 평범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을 하고 또 입체로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뭐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작업 자체가 그 평면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자체를 또 이렇게 입체로도 그리나요? 그림 자체는 그냥 평면으로 끝나나요? 예, 평면으로 전 여기서 그냥 입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 여기서는 그냥, 안 하고.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사방에서 볼 수 조그맣게 흙으로 작업을 하면서 예. 거기에서 입체가 나와야 돼. 여기서 입체로 막 하는 시간보다 흙으로 만드는 게 더 빨라요. 맞아요. 예. 우리 같으면 여기 자체에서 입체로 그냥 그리고 하긴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조각가들은 또 다 다르겠지만은 저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평면을 가지고 이제 입체를 만들어낸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일종의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같은 건데. 예. 근데 큰 개념에서의 어떤 어렴풋한 구체적인 형상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흙 작업에서 다듬어지겠죠. 다듬어지고 이제 거의 머릿속에 확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돌 작업은 한 번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붙일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점토 작업하고 달리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건, 드로잉, 지금 그린 것처럼 평면 작업을 해서 입체로 옮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 입체로 옮겨서 흙으로 만졌으면 되지, 그걸 그 브론즈로 뜨는 사람들은, 석고 작업을 하는 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냥 돌 작업인데, 굳이 또 석고로 떠보는 이유는 뭐예요? 좀 더 형태를 네. 석고 작업에서도 또 손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형태가 지구로 말하면 설계도 같은 건데 네. 그게 점토로 만들면 이제 결국은 엎어지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흙으로 석고로 만들면은 보관이 되니까. 보관도 되고 그게 오리지널 저의 작품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돌로 만들었을 때의 그 조각은 어디에 세우기도 하고 뭐 누가 사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원판 같은 거 지금. 그렇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저희 작업실에 이렇게 애들은 지금 모형이 한 1000여 개 이상 있어요. 그거는 누구 주지 않고 제가 저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죠. 큰 작업을 하면 밑작업을 한 작은 그 원판 원작업. 예. 그 석고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이제 수정도 하고 이제 그거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돌도 찾고 하느라고 흙 상태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요. 산에 가서 거기에 맞는 돌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깨지지 않고 단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근데 반대인 경우는 없어요? 반대도 있어요. 돌을 보고 돌이 저는 이제 그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일단 돌을 사요. 네, 그러니까 돌을 네, 보고. 돌을 사는데 그 큰 뭐 지체만한 돌부터 어떤 거는 작지만 아주 보석 같은 돌도 있는데 그런 돌을 사가지고 그 돌 앞에서 한 2, 3일이고 계속 돌을 이제 부러지게 보고 돌을 뱅뱅뱅 돌을 주위에 돌면서 이제 돌 가지고 형태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 갇혀져 있는 인체를 해방시켜 주는 게 자기 임무라 그랬어요. 돌 속에 갇혀져 있는 어떤 형태를 인체를 그 자유롭게 끄집어내 주는 거. 그거 참 귀한 얘기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말년에는 미완성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완성 작업을 또 다른 말로는 완전히 자유를 해방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 시리즈라고 해요. 노예 시리즈. 네, 그 완전히 해방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조금 남았다. 그게 작가다운 발상이네요. 네, 그래서 그 돌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인체를 해방시켜주는. 저도 그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제 돌을 이제 그 먼저 구해졌을 때 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그 속에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금방 이 돌은 이런 형태가 좋겠다고 금방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계속 돌을 이렇게 주위를 맴돌고 돌과 같이 한 며칠을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그 돌 속에 갇혀져 있는 형태가 보여요. 모양이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돌려입을 하고 어떠한 또 모형을 만들고 이제 그 상태에서 모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돌을 아까 한 45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돌을 깬다는 저는 개념이 아니고 돌하고 같이 놀아요. 논다? 네, 돌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돌하고 제가 싸워서 쟤를 깨서 뭘 만든다라고 가정을 가지면은 그 형태가 이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제가 돌하고 논다는 거는 돌에도 성격이 있거든요. 돌에도 성격이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도 뭐 성깔이 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우유부단한 사람, 또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 강한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마찬가지로 돌도 지 손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대리석하고 화강석이 있는데 대리석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무르고 여자같이 이렇게 좀 예쁘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섬세하고 그런 건 있는데 반면에 화강석은 강하고 남성적이고 좀 입자도 거칠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돌은 굉장히 더 단단해요. 화강석은. 근데 돌을 걔하고 얘기를 하면요 결이라는 게 있고 돌에도 결이 있다. 나무 결이 있듯이. 그래서 그 결을 찾으면은 굉장히 큰 돌도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돌이 있다고 해서 반을 쪼갠다. 네. 그러면 군형을 파가지고 쐐기를 박아서 띄어내면은 관이 쫙 나가요. 그 그렇죠. 결을 알면은. 결을 알면, 예. 근데 결을 모르면은 그냥 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렇지, 돌을 못 이기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리석 같은 경우는 결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돌하고 같이 이렇게 구슬려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 나무에는 결이 있는 걸 봐서 네. 장작 펼 때도 그 결을 보고 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이테가 있으면 나이테가 적은 쪽으로 네. 아래 놓고 나이테가 이제 굵은 쪽 그걸 위로 놓고 예. 그 가운데를 치면 쫙 갈라진대요. 그것도 그 하나의 그 시골 사람들 얘기하는 게 나의 그 아무데나 그냥 패면 갈라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결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돌에도 돌의 똑같아요. 오히려 더 세요. 네, 그게. 돌의 결은 오늘 처음 듣네. 그래서 옛날에 그 이태리에서 그 미켈란젤로 그 시절에 1600년대 시절에 채석장에서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엄청 큰 돌을 띄어내야 되는데 그때는 전기가 요즘에는 뭐 그렇죠. 불삭기로 해가지고 잘라내고 탁 두부 썰어내시 띄어내는데 그 시절에는 거기 그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쐐기를 박는데 무슨 쐐기냐면 나무 쐐기를 박아요. 나무 쐐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주는 거예요. 물. 물. 그러면 나무가 불어서 그러니까 뭐 4, 5m 정도 큰 뭐 5m 이상 큰 돌도 쐐기를 여러 개 박아서 결을 보고서 쐐기를 박아서 물을 주면은 그게 싹 떨어져 나가요. 야, 쪼개진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엔 떨어져 나가도 직선으로 딱 떨어지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만큼 띄어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한 10m다. 그러면 이렇게 쐐기를 이렇게 박아주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필요한 만큼으로 떨어져 나가요. 야, 그러니까 그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그 정확하게 도를 이해하고 파악했을 때는 그 떨어져 나가는 게 아주 정확하게 떨어져 나가요. 톱으로 자르듯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돌에도 음향이 있어가지고요. 음향. 그 예를 들어서 피사의 사탑 같은 거, 예. 그거를 원래부터 쓰러져 가면서 세운 거거든요. 만들어간 거거든요. 만들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근데 그 쓰러지면서도 아직까지 그게 버텨 있고 한 것은 우리는 음향이라 그러지만은 서양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조금 탄력이 있는 돌, 또 아주 강한 돌, 그거끼리 잘 조화를 맞춰서 쌓아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터 같은 것도 옛날에 시멘트 한 방울 안 넣었는데, 그렇죠. 그게 요즘엔 뭐 시멘트 넣고 뭐 해도 무너져 나오는데, 돌을 아는 사람들이 암수를 잘 섞어서 쌓아놓으면은 뭐 몇백 년 지나도 비가 와도 걔가 쭉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돌을 알고 돌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작업한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돌을 저는 아까 오랫동안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철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예. 근데 왜 돌만 하느냐? 돌하고 저하고 궁합이 맞고 또 돌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성격의 소유를 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 그 돌을 다 해도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 유학을 간 것도 전 세계의 그 유명한 돌이 이태리로 다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돌을 만지고 싶고 돌을 알고 싶어서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만 있다 오려고 그랬는데 10년이라는 세월. 오래 있었네요. 네, 10년을 거기서 돌하고 같이 같이 놀다 왔습니다. 그렇게 10년씩 있던 분들도 꽤 많은가요? 꽤 있나요? 10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돌도 언제든지 산에 가서 막 주워올 수 있고. 저는 그 여행을 가면서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까라라 돌먼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돌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 지나는 가봤는데
그러면 그래 돌에 결이 있고 뭐 이 숨이 있고 한 거는 언제 그건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작업을 그건 배워서 알지는 않아요. 그냥 터득이 됐을 거예요. 네, 그거는 언제쯤? 글쎄요, 돌 작업을 한 25년은 넘었을 거예요. 한 20년은 넘어서 터득이 되면 알게 됐다니. 처음에는 이태리에 돌이 다양하고 좋은 돌이 많다라고 해서, 그리고 돌 작업장도 있고 돌을 작업하는 기술도 발달됐다고 해서 이태리를 갔는데, 가서 돌을 찾다 보니까 이쁘고 아주 화려한 색상, 아주 노란 돌, 빨간 돌, 파란 돌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란 돌이 이뻐가지고 작업을 막 했는데 자꾸 너무 만족스럽게 작업을 했어. 아주 예쁘잖아요, 노란 색깔로. 그거를 전시장에다 내놨더니 관람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돌이 되게 이쁘다. 어떤 돌이냐.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쁜 거죠. 작품이 좋다 그래야 되는데 돌이 이쁘다. 그러니까 느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고 봐줄 수 있는데. 네. 돌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게 어느 돌이냐, 이 돌이 이거 어서는 아니지. 어서 구해야 되고 얼마 주고 사야 되고 뭐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작품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물론 색깔이 좋아가지고 그 작업을 했지만은 이게 색깔이 형태와 작품을 먹어버리는구나. 먹어버렸지.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작품에서는 굳이 갈고 색깔이 예쁜 돌을 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화강석이나 이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예쁜 돌도 터치를 내가지고 쪼아서 거칠게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돌 같은 돌. 좀 심술쟁이 같은데. 그게 더 제가 추구하는 형태하고 맞아요. 그래서 자연석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색깔을 막 강하게 안 내도, 그러나 어떤 부분에 이제 살짝 부분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여간 그 돌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그게 돌을 성질을 알고 맛을 알아가면 자꾸 그러한 생각도 들고 돌은 정말 끝이 없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겠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요즘에 젊은 작가들은 이 힘들고 돌 작업이 그 작업하는 여건도 편치 않고 하기 때문에 돌을 안 해요. 그리고 금방 작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명맥을 어떻게 이해했죠? 그래도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돌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그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형태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과감한 표현도 하고. 아니 근데 차세대가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돌이 시대에 뒤떨어진 재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작품으로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젊은 그 조각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교육해가지고 되질 않기 때문에 돌로서도 참 재밌고 좋은 작업이 나올 수 있다. 나도 저걸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돌 작업은 원시 시대 때부터 있어서 그렇죠.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돌 하는 작가가 없어지지는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돌에 매력이 있거든요. 한번 빠지면은 이 다른 재료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급하고 막 움직이는 거 막 동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작가들은 돌이 잘 안 맞아요. 그러겠죠. 네, 붙였다 띄었다 해야 되고 발목 하나로 온 조각을 다 지탱해야 되고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 맞고, 좀 미련하고 좀 이렇게 시대에 이렇게 여유를 가질 줄 알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만이 하는 재료인 것 같아요. 한 작가는 미련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련합니다. 우리 저 돌 작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좀 우직스럽긴 하겠다.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줄도 모르고요. 어떤 타협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 도 닦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나도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특히 미켈란젤로의 얘기도 아주 공감 있게 들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돌에서 그러니까 돌 속에 갇혀져 있는 인체를 해방시켜주는 게 나의 임무다. 그러니까 꼭 자유를 찾게 해주는 돌 속에 예, 갇혀져 있는 인체를. 예, 우리 회화하는 사람들도 어느 작가가 뭐 이렇게 우리 한국의 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 누드를 이렇게 옷을 벗게 했다. 옛날에 꼭꼭 싸매고 다녔으니까 뭐 그런 맥락하고 조금은 뭐 상통할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하여간 이 얘기를 새롭게 공감 있게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터뷰 응해서 고맙고요. 우리 조각하시는 분의 그 드로잉 과정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쉽지 않을 건데 오늘 진솔하게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